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한창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는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남은 주자들의 당락을 결정하는 키맨인 이철우 경북지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이동재 한 분만 더 불러줬어도 저희가 한 번 더 불렀으면 약간 바뀔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한 분만 더 불러줘. 20일 날 네. 우리가 이제 토론을 했는데 20일 토론하고 21일 날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 토론회 하는 것도 당내 유튜브로. 그렇죠. 매일신문 여기서 보도했더라면 확실히 달라졌을 건데 저희가 아쉽습니다. 조금 더 키웠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지사님하고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대부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를 아는 분들이 받는 분들은 강한 메시지를 줬고 조용한 분인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 강력하더라. 그걸 차기에는 희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체제전쟁, 사상전 요 말씀하신 거, 연성 사상전 요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저희가 좀 더 그 전으로 저희가 끄집어 올라가면은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애국가 부르시다가 고발당한 거 그것도 좀 기억에 납니다. 고발당한 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 고발당한 거는 뭐 아무 혐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더라고요.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당했다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였지 싶은데 고발했는 사람이 좀 부끄러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1절도 부르시고 4절도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가 있은 후에 SNS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타파하자 이렇게 쓰셨어요. 저희가 SNS 띄워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내용을 띄워드릴 건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다. 제가 출마할 때도 체제 전쟁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위기감을 가졌고요. 또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고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제가 자유우파의 종갓집 종손으로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출마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저는 비록 안 됐습니다만은 남은 후보들이 똘똘 뭉쳐서 누가 후보가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체제 전쟁이 일어다. 그래서 자유우파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좀 짧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 사회 갈등 이런 문제를 뚫고 10만 불 시대로 가려면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국가 대개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기적으로 확대해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은 이제 끝이 났고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세계 10번째 강국이 되었는데 여기서 더 초인류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영산강, 낙동강, 금강 그리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여기 다시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판문점에 있는 DMZ까지 제가 개발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까지 기적이 일어나면 한반도 기적이 됩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해서 우리 후손들은 정말 한반도 기적에서 세계를 누비는 호령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힘 모아서 대선 승리로 나아가자 이렇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제가 왜 앞에서 그런데 지금 키맨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 국민의힘 2차 경선 얘기를 저희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차 경선이 이제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였는데 2차 경선은 50대 50입니다. 근데 당원 비중이 그러니까 5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또 단기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비중의 높은 곳의 민심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가장 당원 비중이 높은 곳이 이제 TK잖아요. 대구 경북이죠. 그 특히 경북지사십니까? 그 특히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TK 당원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30%? 우리 전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 있는 당원, 경기도에 있는 당원, 충청도에 있는 당원이 대부분 TK 출신. 그 지역에 있지만 서울에도 당원들이 보면은 TK 출신들이 대부분 당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따지면은 제가 볼 때 TK가 한 50% 차지하는 거 아니겠느냐. 부산이나 경남 그런 데 가도 대부분 우리 지역 출신들이 거기에 살면서 당에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은 TK가 중심지고 그래서 제가
경북지사가 자유우파의 중심지의 종갓집에서 예. 종손이다 하는 이유가 어디 나가 있더라도 우리 당에 가입한 분들은 대부분 TK 출신이 많다. 예. 그래서 부산이든 경남이든 울산이든 또 충청도든 또 서울 경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현지에 있는 분들도 한 30% 가까이 되는데 네, 예. 밖에 있는 사람 따지면은 50% 가까이 될 거다. 50%면은 예. 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예. 지금 종갓집의 종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제 결과 나오고 나서 이 종갓집의 종손으로서 따로 다른 후보들하고 자리 갖거나 통화하신 거 있으세요?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통화는 다 왔더라고요. 통화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예. 다들 득담했습니다. 다 득담하셨고. 예. 그런데 저는 종선은 다 잘 되기를 바라야 되지 종선이 누구 편들면은 종갓집이 망합니다. 종손이 누구 편들면 종갓집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 당의 후보가 되면 네. 똘똘 뭉쳐서 나갈 수 있도록 종선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편 안 들고 중립을 지키고 있다가 후보가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나가자. 이걸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될 사람이 한쪽 편에 서가 있으면 중심. 종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제가 그 부분 좀 많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마음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시사평론가 배종찬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철우 2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2차 경선에서는 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2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갓집 종선이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집안을 골고루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 결정되면 똘똘 뭉쳐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지금은 중립을 지킨다. 중립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도를 보니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간 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다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요즘 민감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다 안철수 후보까지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그래도 그러면은 지사님의 비전이나 여태까지의 전략 같은 거, 정책 같은 거 비교했을 때 그래도 이 후보가 조금 더 유사한 것 같다라는 분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토론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일단은 한동훈 또 안철수 이런 후보들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을 분열로 이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 후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후보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후보는 누가 되어도 우리 식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명 중에 2명으로 일단 좁히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저희가 또 이 말씀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아직 입당은 안 했습니다만 한덕수대행의 지금 출마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의미 있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고 지금 어제는 성당도 가고 그랬는데 오늘 한미연합사 가시다. 한미연합사 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통화했는데 산불 때문에 추경도 있고 또 에이펙 이거 지원해달라고 아침에 통화를 했거든요. 하니까 내가 오후에가 좀 뺐으면 좋겠다. 좀 더 강력하게 지원을 해달라. 산불 지역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추경하는데 좀 더 에이펙도 좀 더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오늘 한미연합사 간다. 한미연합사 간다. 그래서 한미연합사 가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 국방 안정시키는 문제니까 대통령 대행으로서 당연히 역할이 있겠지만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뜻을 담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이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하고 24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2+2 협의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대선의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이기도 한데 오늘 한미연합사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제가 왜 한덕수 대행 말씀을 좀 여쭤봤냐면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지금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도 뭐 열어둘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요.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 우리 지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단일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우리 당의 중심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당 중심으로 일단은 가고 그런데도 이 여론조사가 거의 뭐 정확하다면 그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하니까 우리가 거의 하프 게임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후보 뽑혔는데도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빅텐트 이런 것도 다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우파의 빅텐트
그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파의 빅텐트가 가능하다.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맞서는 그런 그림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재명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을 이 전원 합의체로 지금 회부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도 또 이거 관련해서 또 전원 합의체가 열린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633 뭐 633. 찍힌다면 3월 달이니까 2월 뭐 20일인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가면 끝난 건데 뭐 5월 안에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그래 나오면은 다행인데 그것도 선거 기간 중이잖아요. 네. 굉장히 그 지금 봐서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선거 출마있는 후보인데 후보도 재판을 한다. 그게 우리나라 그 아주 유력한 후보가 되면은 그 좀 더 땡겼어야 되는데 맞아요. 재심할 때 2심에서 좀 더 땡겼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2심에서 좀 시간이 지체됐죠. 너무 많이 지체됐죠. 1심에서도 뭐 어떤 판사가 1년 4개월 동안 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와서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빨리 하면 저들이야 좋지만 그래서 그게 가능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게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지금 그 정도 시간이. 시간이 좀 촉박하다. 그리고 선거에서 그렇게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늦어졌어요. 그건 좀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번 경선에서 좀 아쉬웠던 점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경선을 거치셨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대선 기간 자체가 워낙 짧잖아요. 60일밖에 되지 않는데 짧아도 당에서 제가 이 경선을 감동적인 경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 판례 보고 밋밋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그래서 당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늘 판례 가지고 하던 검사 판사 출신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감동을 제가 미스터 트로트 형식으로 전국을 돌면서 후보를 한 6명쯤 압축해서 한 명씩 떨어뜨려 나가면은 너무나 감동받았을 거고 저도 뭐 한 2주일만 됐더라도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등록하고 4월 15일 등록하고 21일 날 저걸 했거든요. 여론조사를. 엿새 만에 했어요. 엿새 만에. 그래 엿새 만에 다행히도 매일신문 TV 나와서 알려졌기 때문에 이 정도 표도 받았지만 그래서 너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아쉽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토론회 보고도 좀 아쉽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보면은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좀 다른 부분이 우선시된 거 아니냐, 무슨 부수적인 부분이 좀 우선시된 거 아니냐, 무슨 MBTI에다가 약간 무슨 뭐 바퀴벌레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 비조셨잖아요. 이번에 죽음이 좀 비조셨는데. 좀 내가 이 얘기 좀 더 하고 싶었는데 할 만하면 끝나고 좀 그러지 않았어요? 뭐 토론도 토론이지만은 그래서 대통령이 좀 대통령다워야 된다. 제가 비전 발표할 때 보고 너무들 초조해하고 또 보고 읽고 막 이 대통령 좀 되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에서 그냥 막 자연스럽게 국가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초조해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이 학술대회 하느냐 어디 대통령이 또 만기 칠라 말라 하느냐 모든 걸 제가 다 한다 하고 그래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영국과 조선을 내가 비교를 했었죠. 영국은 우리 땅덩어리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그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우리는 식민지로 전락했잖아요. 왜 그랬나? 지도자들 차이다. 지도자. 남한과 북한은 이제 밥도 못 먹잖아요.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부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그런 큰 지도자가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저는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이 경선 붙이는 방식이나 또 나오신 분들이 너무 좀 초조해하는 분들. 초조해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또 앞으로 검사 판사 출신들은 제발 과거를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그 의미 있네요. 저같이 소아과 출신 미래를 설계하고 공식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 좀 나와서 나라를 좀 다스리는 큰 나라 박정희 대통령처럼 국가 대개조 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 대개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선거 기간 내내 이제 대개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경선 기간 동안에 전국을 좀 돌아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 좀 돌아다니셨는데 지방시대 구상을 바탕으로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 국가 대개조는 어떤 겁니까? 저는 우선에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파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여기서 파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충청도, 전라도, 부울경, TK 한 500만 단위로 묶어야 된다. 묶어서 수도권처럼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이걸 같이 해줘야 된다. 예. 그리고 기본 소득을 주는 게 아니고 기본 도로, 기본 철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남북으로 10축, 동서로 10축 다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예, 예. 철도도 다 계획이 돼가 있고 네. 계획돼가 있는 거를 BC라는 이름으로 예타라는 이런 이름으로 하니까 네. 지방은 자꾸 서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은 계속 만들 수 있고. 예. 이래서 나라가 어려워되니까 이때 국가 대개조 사업으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나라 더 바꿔야 될 게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이요. 교육을 지나치게 학원에 가서 뺑뺑 돌리고 예. 수능 시험으로 오지 선달을 하고 이제는 챗 GPT 이런 데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돼요. 예. 교육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산이 63%거든요. 예, 예.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그 소득은 1%가 채 안 됩니다. 1%. 예. 그 산은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기에서 소득이 생기도록 만들지 않으면 예. 대한민국 다시 초인류 국가 또 10만 불 시대 가는데 굉장히 힘든다. 예, 예. 그래서 인적 쇄신, 그다음에 산을 대개조. 산. 예. 예.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한반도 전체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기 통일 시대를 우리 후손들 물려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과자지구도 개발한다고 하니까 예. 과자가 현재 전쟁 중인데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도 DMZ를 우리가 트럼프와 남북한이 같이 개발하면 이게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판문점의 기적, 그 DMZ 기적까지 나오면은 한반도 기적을 바뀝니다. 북한도 그때 가면 더 발전시킨 방안이 저한테 많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 국가를 어떻게 크게 바꾸느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듯이 지금 있는 발판을 박정희 정신으로 새롭게 국가 대개조하는 사업을 반드시 어느 대통령 되더라도 그분이 내 정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국가 대개조 이 부분은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지방에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기도 하고. 예. 수도권에서 젊은이들이 지쳐 있어요. 예. 지쳐 있으니까 결혼할 생각을 못 하고. 그렇죠. 지금 30대 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해도 애기 놓으면은 학원 보낼래 뭐 할래 돈이 많이 들어서 애기 놓을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나라를 지역에서 경북에서 태어난 사람이 경북에서 공부하고 경북에 취직하고 나중에 뒷산으로 가는 이 정주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태어나기는 전라도, 충청도, 경북, 경상도 태어났는데 청년들이 되면 전부 수도권에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빠글빠글 뽑고 찌직이다가 다 지쳐 있습니다. 예, 지쳐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좀 행복한 국민이 되도록. 그래서 자살률이 세계 1등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잘 사는데 잘 사는 줄 모르고 이건 사상전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그렇죠. 헬조선. 이게 사상전에 걸리는 걸 제가 미순이, 효순이, 강우병, 사드 이게 또 반미 사상으로 이게 그때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폭동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을 왜 우리가 방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것도 국가 대개조 사업에 넣어서 나라 방첩청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국가정보원 간첩 못 잡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뭐 경찰에서 한다고 하면 경찰 인사를 수시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러네요.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해킹한다. 해킹이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항공원에도 뚫혔어요. 그런데 이런 무서운 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 이 방첩청을 만들어요. 방첩. 그래서 간첩도 잡고 우리나라 해킹 이런 것들도 다 싸그리 지금 사상전 펼치는 사람도 그래 국가 대개조 사업에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또 국가 대개조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헌법도 바꿔야 되고 국가 대개조 사업이 많습니다. 이거를 시행을 해야지 대한민국 다시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 다시 대한민국. 대개조라는 게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뭐 국가의 국토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방첩정 신설과 같은 여러 가지를 헌법 체계 바꾸고 또 교육 체계도 바꿔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손을 댈 때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공무원 체계도 또 제가 말하려고 하면 한없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완전히 전문화해야 되는데
1년마다 자리 바꿉니다. 제가 해보니까 야 이거 자리 안 바꿀 방법이 없이 교육 보내고 그렇죠. 또 퇴직을 1년에 2번씩 하고 이런 것도 완전 전문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무원이 더 전문화돼야 됩니다. 도청 공무원들도 이거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자리를 가능하면 바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께서도 이 국가 대개조와 관련된 부분도 참고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산 관련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그 산불로 이번에 경북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한덕수 대에게 산불 관련된 또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좀 부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산불 앞으로 방지 대책이라든지 대한민국 수립되고 77년 동안 산불로 탔는 게 5만 4천 헥타인데 5만 4천. 5만 4천. 이번에 우리 경북 지역만 탔는 게 10만 헥타를 탔습니다. 2배를 태웠습니다. 엄청났네요. 70년 동안 태울 거를 2배를 태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상 기후에 태풍이 불어서 25일 날 하루 만에 그 탔는 게 90% 태웠습니다. 25일 하루 만에. 그것도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재난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런 이상 기후에 대비하는 장비 이런 것들 준비 안 되면은 대한민국 만약에 이게 호남에서 불났으면은 우리나라 다 태웠습니다. 경북에서 나서 동해안 쪽으로 가가 바다라서 바다에 배가 31척이 탔습니다. 바다에 배가. 그 뭐 그 바다가 없었더라면 일본까지 다 태워버렸죠. 그랬겠네. 그래서 이런 무서운 태풍 이상 기후에 대비한 장비 보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불 난 지역을 복원하려고 하면 하세월입니다. 맞아요. 또 우리 동네 잘 아시다시피 동네 뒷산은 다 야산이에요. 작은 산은 그냥 그 사람들 송이밭 다 태웠는데 송이 지금 날라가면 한 100년 걸려야 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 뭐 먹고 사느냐 이게. 그 야산에다가 스마트팜 풀도 없이 싹 다 탔습니다. 이번에 워낙 바람이 세요. 맞아요. 그런데 스마트팜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또 바닷가에 경치 좋은 데는 리조트 같은 거 만들 수 있도록 산을 좀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줘야 되는데 보존 산지라 이래가 손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인 지원이 그래서 많이 필요할 것 이런 같은데. 것들을 지금 특별법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집은 한 4천 채 태웠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제일 큰 집이 3,6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작은 집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 그걸로는 제대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돈을 올려야 된다. 적어도 한 1억 가까이 지원해 줘야 집을 지을 수 있지. 그래서 성금에 울진 산불 때 성금이 많이 들어서 했는데 그때보다 피해가 10배도 20배 10배 이래 넘으니까 그 성금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국가 예산을 이번에 추경을 하는데 좀 더 올려달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총리한테 아침에 전화를 드렸고 오늘 찾아뵈려고 하니까 한미연합사 가신다 해가지고 했는데 여하튼 지역에 특별법 만들어서 불났는 지역을 복원이 아니고 재구조화 그다음 재창조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소멸 지역이 아니고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먹고 살 그런 지역으로 바꿔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일단 가을에 9월에 그 경상북도에서 굉장히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거 대선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행사예요. 이게 아펙 회의가 열리는데 아펙 정상회의가 이게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좀 강조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에이펙이 이제 10월 31일, 11일, 1일 21개 나라 정상들이 오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계적인 행사에 처음 가시는 거예요. 이 행사에. 오면은 시진핑은 내에는 개최국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당연히 오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올 때 중요한 건 푸틴이 거의 전쟁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푸틴을 좀 데리고 오라. 전쟁 끝내고. 올 때 뭐 일본은 자동 오는 거고 그러면 4강에 오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하고 좀 트럼프하고 사이가 좋게 지내면은 그때 하노이 빅딜이 실패했거든요. 경주에서 빅딜을 성공시키면 안 좋겠느냐. 경주에서. 그러면 평화 번영의 회의가 될 거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평화롭게 되면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고 그 자리에서 DMZ 개발을 동시에 같이 하자.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우리 주식값도 많이 올라갈 뿐더러 국민들이 부자가 됩니다. 왜? 해외 관광객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이 작년에 1,700만인데 일본은 4천만을 돌파했거든요.
4천만? 그럼 우리는 5천만 시대 올 거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부자 되는 국민이 부자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경주 에이펙에서 만들어질 거다. 네.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제가 이미 그 미국 대사 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미국에 가는 우리 뭐 예술계나 뭐 경제계나 이런 분들 갈 때마다 이 이야기를 미국 조야에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한덕수 대행한테도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약에 만나면 그래 하면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네. 트럼프도 이제 사업가가 아니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후세에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여기서 받을 수 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이용해서 평화상 받아주고 그 대신에 우리 관세 좀 깎고 또 DMZ 개발하고 예. 이래서 거래할 수 있는 트럼프가 책을 거래의 기술이라 써놨는 거 읽어보면 상대한테 덕을 주면서도 덕을 보는 예. 이런 거래의 기술을 이번에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트럼프 관련해서 토론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국의 무역 흑자가 작년에 551억 달러예요. 예. 왜 그렇게 많이 늘었느냐. 트럼프 때 공장을 미국에 지어라 해서 우리 공장들이 미국에 많이 가 있잖아요 지금. 네. 뭐 현대고 기아고 뭐 삼성이고 공장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 공장에 우리 원자재하고 중간재가 수출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공장으로 가는데 그게 수출로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럼 미국에서 수입으로 잡히고 중국에 우리가 무역 흑자를 많이 냈었거든요. 그렇죠. 30년 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해가 우리 원자재 중간재 들어가서 우리가 수출로 잡혀서 흑자를 냈는데 작년에 하고 저작년에 중국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 지금. 왜 그래 됐느냐. 이미 공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자재 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원자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중국 공장에. 예.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너 공장 우리가 안 지었으면 우리가 무역 적자다. 우리가.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펙도 에이펙이죠.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좀 치러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경주에 이번에 10월에 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대선 후보에 출마했다가 아쉽게 고배를 마신 이철우 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사님 그래도 오늘 솔직하게 많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많은 역할 좀 기대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우 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